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먼저 어디가 생각나세요? 아마도 중국의 상해가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김구 선생님, 안중근, 윤봉길 선생님도 생각나시고요. 그런데 가까운 부산에도 또 다른 임시정부 기관과 대통령 관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산하면 푸른 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으로 떠나볼까요? 임시정부 부산 첫 번째 방문할 장소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부산전차예요. 구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사용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이곳에서 업무를 하며 국정을 운영하였죠. 건물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는 경남도청 건물로 썼습니다. 건물의 외부는 르네상스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그 위에 개방이 되고 난 뒤에는 임시정부 청사로 썼습니다. 6.25 전쟁 때. 그리고 다시 경남도청으로 쓰다가 법원과 검찰청의 청사로 썼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외부로 옮겨감에 따라서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이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의 석당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494호 부산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만든 것으로 1952년 6.25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돈을 내고 사지 않고 무사원조로 국내에 40대가 들어왔어요. 그중 유일하게 남은 부산전차로 임시정부 청사 앞에 전시하고 있어요. 임시정부 부산 두 번째 방문할 장소는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예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10분 정도에 위치하는 임시수도 기념관은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53호입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이 경상남도 청으로 쓰이던 일제강점기 때 경상남도 지사의 간사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랍니다. 지금도 서재를 보시면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926년 경남도지사 관사로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100평 넘는 관사는 전국에 3곳을 뒀는데 그 중에 한 곳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6.25 전쟁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대통령의 관저로 쓰게 되고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도지사 관사로 쓰이다가 84년도부터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일본식 건물과 서양식 건물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대현관과 응접실 등은 서양식으로 주거 공간은 일본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한국 근현대 정치, 외교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건축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 성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임시정부 부산 세 번째 방문할 장소는 유엔기념공원이에요. 유엔기념공원은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유엔 묘지에는 여러 깃발들 사이에 유엔기가 있는데요. 매일마다 개양식과 하강식이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약 10개월 이후에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서 조성되었습니다. 1951년 1월 18일 조성하기 시작해서 4월 5일날 완전히 조성이 완성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군 가축사 36분을 포함해서 현재 11개국 2,300개의 묘가 이곳에 있습니다. 1955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이곳 토지를 유엔에 기증하고 아울러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1955년 12월 15일 한국 정부로부터 개의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유엔은 총회에서 이 묘지를 유엔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임시정부 부산 네 번째 방문할 장소는 사십계단이에요. 현재 사십계단은 한국전쟁 당시 이 부근에 거주하던 피난민 무두 노동자들의 애안을 기리기 위해 사십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로 조성했어요. 당시의 생활상을 테마로 하여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옛 추억을 해상하고 낭만해져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답니다. 근데 40계단이 왜 유명하느냐 그러면 한국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피난민이 내려와서 전부 판자촌을 이루고 천막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내려와가지고 40계단 밑에서 생활을 했어요. 40계단 밑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40계단 밑을 내려와서 사람들이 살고 만나고 생활하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40계단이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40계단하고 영도다리가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서도 유명했습니다. 피난민들은 40계단에 앉아 낮에는 영도다리를 바라보며 밤에는 부산 한복강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불빛을 내려다보면서 피난살이의 향수를 달랬어요. 임시정부 부산 다섯 번째 방문할 장소는 용도대교예요. 용도대교는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56호로 부산과 3지역인 용도를 잇는 다리랍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든 수많은 피난민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한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던 용도다리는 가족의 생사를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점집들이 성행하였고 오늘날까지 점집 골목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부산 용도대교는 2013년 11월 27일 복원되어 도계를 시작했어요. 국내 유일의 도계교인 용도대교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상판을 75도 각도로 들여올려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어요. 임시정부 부산 마지막 방문할 장소는 감천문화마을이에요.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태국도 신앙촌, 신도와 6.25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홍려봉에서 천마산에 이르는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렬하게 늘어선 독특한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는 감청동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집을 가리지 않게 지어진 주택의 미덕이 살아있는 감청동은 현대 도시인들에게 예전의 추억을 해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을 부비고 사는 민족문화의 원형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 감천문화마을. 감청동은 한국전쟁 당시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 근현 대사의 흔적과 기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삼복도로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문화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역사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도 저처럼 6.25 전쟁의 가슴 아픈 역사를 보고 듣고 느끼며 부산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